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드폴대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님이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폴대학에서 온 이진만입니다. 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요, 이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면서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궁금한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요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통 매달 일리노이 리얼터랑 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달 거래량이나 가격을 봤을 때 네. 많은 변화는 없지만 그것도 좀 특이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고 약간 경쟁이 심한 마켓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와야지 조금 가격이 그렇죠. 떨어질 텐데요. 네,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관해서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마켓이다 보니까 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네. 수량이 공급되는 수량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10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네. 1.9%가 거래량이 한 1.9%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비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증가했고 특히 이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는 뭐 1.7%인데 시티 오브 시카고 같은 경우 특히 네.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한 3.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료화면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네. 부동산 시장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를 집으로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이자율. 예전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년 4년 전에만 해도 한 2.7%, 3% 했던 네, 이자율이 네. 지금 갑자기 6%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부담이, 심리적인 부담이 예, 올라갔고 특히 이제 맞아요. 거의 뭐 7.8%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 이자율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한 데서 나오는 어떤 이자율의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43%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7.62%. 네, 조금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간 거죠. 네. 사실 1%도 꽤 큰 거거든요. 사실 그럼요. 이게. 큰 돈을 이제 빌리게 그렇죠. 이게 되니까.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그거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유가. 많지는 않지만 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다른 미국의 다른 마켓들은 조금 슬로우다운하는 것 같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서 좀 레깅이 있는 그런 마켓이다 보니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7.2%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러네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네. 9.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 증가했다는 거는 1년에 굉장히 지금 마켓이 크게. 타이트하다는 네,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도 올라가지만 마켓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값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은 늘리고 규제를 좀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갔어요. 네. 인벤토리 올라가고 세일즈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리스팅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은 낮아지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카고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벤토리가 다른 시장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10%가 감소가 됐어요. 네. 주택 공급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이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물론 이제 바이든 정책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바이든의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수요를 중시하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어포러빌리티 쪽에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의 측면에서 약간 렌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로인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원하는 정책들을 네. 많이 쓰고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이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됐고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은 또 이제 바로 바뀌었어요. 또 완전히 그 바이든의 정책의 어떤 그 로우 인컴이나 아니면은 렌탈 프로퍼티의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공급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현재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을 풀어가지고 네.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뭐 프리덤 시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프리덤 네. 시리라는 그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우리 한국의 신도시 같이 네.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큰 땅들을 주고 그 땅에서 나온 또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 네.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조닝이나 이런 것들 있죠. 왜 지금 현재 시카고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서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만들었던 그 조닝 그 레귤레이션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약에 그 리디벨롭먼트 굉장히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미국의 그 공급 쪽에 주택 공급 쪽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 트럼프 정권은 아마 그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나 이런데 그 리디벨롭먼트를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급 정책이 네. 과연 얼마만큼 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메가시를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디레귤레이션을 한다고 모든 그 주택의 어떤 그 법은 지방 정부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쓴 정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카고나 특히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 생각하는 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거의. 네. 왜냐하면은 그 레귤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작은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공급 쪽에 그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바이든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그 로우 인컴 패밀리나 아니면은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그런 그 레귤레이션을 많이 파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낮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랑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네.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가는 그런 그다음에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대기했던 수요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이번에 시카고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 그 대기 수요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이게 경쟁이 심한 마켓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물론 좋죠. 왜냐하면 네, 그쵸. 그 주택값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문제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비싼 주택이 나오면서 그 밑에 있던 중간 계층의 어떤 수요자들이 올라가고 이런 그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좀 힘들지 않겠냐. 일리노이나 시카고 같은 경우는 값은 올라가지만 그 거래량도 좀 옛날 같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켓의 어떤 그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떨어지는 마켓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할 때 그 위험 관리나 고려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겠지만 그 관세 정책이나 네, 그러니까 외국의 그렇죠. 관세를 매기는 네.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자재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로 인해서 그 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또 그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불안전성 그다음에 그 오일 프라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네. 그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위험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좀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없고 네. 특히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을 낮는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변화는 이르지 않고 위험 요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담 지속적으로 하고 정보도 지속적으로 좀 수집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나오는 그 통계자를 이용해서 그 시장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10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보시려면은 네. 그 매달 발행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서 네. 아마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카고 동포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투자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네. 그 일리노이 리얼터에 보면은 저희 두폴 대학교랑 일리노이 리얼터 어소시에이션이랑 같이 거의 협업해가지고 네. 데이터랑 그 폴케이스팅 마드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예측 마드를 보내드리니까 네. 거기 보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과 금리도 아무래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리인데, 네. 이제 과연 이제 금리가 트럼프 정권이 생각할 만큼 내려가느냐, 네. 그게 문제인데 뭐 제롬 파월이랑 트럼프랑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요즘에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현재로서는 그 인플레이션 그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듯이 뭐 4번, 5번 정도의 이자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지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정자 중에 그 허드 내정자 특히 네. 디파트먼트 오브 하우징 앤 얼반 디벨롭먼트에 있는 허드가 지금 벤 칼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게 파이널하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트럼프 1에 있던 정책들이 그대로 또 트럼프 2에도 그렇죠. 시즌에 투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브시디 같은 걸 많이 줄이고 뭐 디벨롭먼트 쪽이 많이 하게 된다면은 네. 투자하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면은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측할 수 있는 2025년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의 차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 자체가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랑 공급이 덜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카고나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연방 정부 잡고 있던 땅들을 다 썼기 때문에 네. 사실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뭐 땅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서브 쪽에 있는 그 연방 정부 땅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10 big city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중에 아마 그 플랜에서는 일리노이는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의 그 공급 정책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지역이 일리노이 네. 지역일 것 같지만 이 간접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네. 뭐 그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많은 그 레귤레이션 때문에 네. 그 지체됐던 그런 공급이 풀리게 되면은 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시장 활성화가 되니까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트럼프의 그 정책에 수혜를 받을 만한 그 도시 10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근데 문제는 그런 네. 도시들이 사실은 네, 도시들이 그 있을까요? 큰 메트로폴리탄은 아니고 네바다니 뭐 이런 데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동네여 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과연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필요한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그쵸, 뭐 샌프란시스코나 맞아요. 네. 이런 데가 사실은 어떤 그런 인구 밀집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역이니까. 네. 그런 도시들이 아니고 그 외 도시계에서 한다면은 뭐 정책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어떤 곳에 그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그 부동산 시장 지금 커머셜 쪽이거든요. 네. 상업 부동산 쪽이가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통해서 많이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커머셜 쪽에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이자율도 좀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염 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또 그 출퇴근을 장려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오피스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커머셜 쪽에 비즈니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분에서 보면은 그
그 커머셜 프로퍼티의 인베스트먼트가 올해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에 많은 그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기존의 주택의 어느 레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덜 지금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네, 교수님 한 달에 한 번 그 나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12월 달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아, 말씀드렸던 게 정책이. 예.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저희들이 11월 초에 일단 그 네. 데이터를 MLS 데이터를 받아요. 네.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리얼터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한 20일 정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사실은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리얼터 그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은 네. 그 일리노이 리얼터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저희가 발표한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폴캐스트 같은 거 다 자세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 예, 다 들어가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